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모두 반갑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구글에서 제공되고 있었던 파이어베이스 다이나믹 링크 서비스가 다음 주인 8월 25 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8월 25일 이후로는 기존에 생성된 모든 다이나믹 링크가 작동을 멈추게 되고 이 새로운 링크 생성이나 기존 링크 생성도 불가능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웨비나에 참석해 주셨다면 이 딥링킹 기능을 대체할 솔루션을 검토 중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웨비나는 앱스플라이어와 브레이즈가 함께 준비했으며 파이어베이스 다이나믹 링크 서비스 중단에 대한 영향과 대비 전략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앱스플라이어에서 사업 개발 담당하고 있는 고명지라고 하고요. 제가 먼저 파이어베이스 다이나믹 링크 서비스 종료를 앱스플라이어 원링크로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 저희 공동 연설을 참석해 주신 브레이즈 정기수님께서 브레이즈를 활용하는 초계이나 CRM 전략을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아젠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이어베이스 다이나믹 링크 서비스 종료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방안을 안내 드리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앱스플라이어 딥링킹 솔루션인 원링크의 메커니즘, 그리고 상세 기능들, 또 활용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기수님께서 원링크를 활용하는 브레이즈 초계이나 CRM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파이어베이스 다이나믹 링크 서비스 종료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면 이 파이어베이스 다이나믹 링크 서비스 종료가 4 개월도 아니고 4 주도 아니고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대체 솔루션을 준비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아직 방법을 조금 고민 중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이나믹 링크 서비스 대안을 찾으시면서 어떤 점들이 가장 걱정이 되실까요? 제가 자주 접했던 고민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유저 여정 단절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딥링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면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했을 때 원치 않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거나 앱 내에서 의도했던 콘텐츠까지 도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로 사용자 불만이 당연하게 늘어날 것이고, 이 유저 여정에서 이탈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환율 자체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앱 기능 저하 측면인 것 같은데요. 딥링킹이 온보딩이나 친구 추천, 또 자연스럽게 유저들을 연결하는 부분, 이런 핵심 기능들에 쓰이고 있다 보니까 이 다이나믹 링크가 없어지면 이 모든 흐름들이 무너지면서 사용자 경험 자체가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부정확한 분석으로 인한 데이터 품질 저하 측면일 것 같습니다. 파이어베이스에서 제공되던 기본적인 분석 기능이 사라지면 어떤 여정이 효과적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는 동시에 제품 개선에 필요한 데이터 품질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리소스 낭비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당연하게도 무료로 활용하시던 이 다이나믹 링크를 새로운 솔루션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 마이그레이션 과정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비용적인 측면들도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특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유저 여정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다이나믹 링크 서비스가 종료가 된 후에 딥링킹을 지원하지 않는 일반 링크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실제로 유저가 앱 서비스에 진입하는 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실제 링크를 통해서 목적한 페이지, 지금 이 예시에서는 이커머스 앱에서 장바구니나 상품 구매 페이지까지 도달하기 위한 여정이 여러 스텝으로 길어지면서 결국에는 목표했던 전환이 발생하는 여정 자체가 딜레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는 다이나믹 링크를 통해서 두 개 단계만으로 유저를 목적지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었던 플로우랑 비교를 해볼 때 딥링킹이 작동하지 않으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유저 여정과 경험에 영향을 미쳐서 이탈률이 상승하고, 결과적으로는 링크를 통한 전환 성과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이어베이스 다이나믹 링크의 대안을 검토하실 때는 어떤 포인트들이 고려가 돼야 될까요? 제가 추려본 주요 점검 포인트들은 이 대체할 솔루션이 제공하는 기능이나 가격까지 고려했을 때의 장기적인 가치, 또 개발 리소스가 얼마나 필요한지, 또 국가별로 적용되는 보안 규정은 잘 적용이 되어 있는지 등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핵심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앱스플라이어 원링크가 내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적합한지를 판단해 보실 수 있도록 예시들과 함께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원링크의 로직에 더불어서 왜 원링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원링크가 지원하고 있는 딥링킹 동작, 이 딥링킹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딥링킹이 잘 작동을 해야지만 어렵게 데리고 오셨을 이 소중한 유저가 끝까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앱을 설치하거나 인앱 행동을 수행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케터분들이 열심히 설계하신 캠페인에서 드디어 유저가 클릭을 했어요. 근데 앱 설치하는 과정이나 랜딩 과정에서 링크가 끊긴다든지 오류가 있다든지 혹은 이상한 페이지로 랜딩이 된다든지 아니면 앱이 설치가 이미 돼 있는데 또 설치하라는 페이지를 보게 된다면 저라면은 앱을 설치하다가 이런 상황을 사실 자주 보게 되는데 이럴 때가 딱 닥치면 좀 짜증이 나고 그래서 설치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구매를 하라는 건지 굉장히 답답해지면서 중간에 설치나 구매를 포기한 경험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이 유저들은 처음에 의도했던 이벤트나 앱 다운로드 자체를 끝까지 수행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너 광고부터 뭐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 그 어떤 지면이라도 이 유저에게 개인화된 최적의 경로로 유저를 이동을 시켜야지만 유저가 중간에서 이탈하지 않고 정확하게 앱 내의 컨텐츠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유저 요정 설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즉 유저를 정확한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기술을 원링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링크는 딥링킹과 디퍼 딥링킹 동작을 수행해서 앱 설치 여부에 따라서 유저가 앱 서비스로 진입하는 여정을 지원합니다.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OS 타입에 따라서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로 먼저 유저를 이동시키고 그 이후에 앱이 설치되면 목적지로 설정한 앱 내 세부 페이지로 이동시키는 디퍼 딥링킹이 있고 만약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 앱 자체가 그런 경우에는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바로 앱 내에서 유도한 세부 페이지로 유저를 이동시키는 딥링킹 이렇게 두 가지 여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앱스플라이어 원링크를 통한 이 정확한 유저 여정 설계는 단순하게 딥링킹이나 디퍼 딥링킹이 된다 안 된다에 머무르지 않고 전환율 자체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원링크는 높은 안정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반적인 유저 여정과 비교했을 때 온드미디어 전환율 상승시키고 웹 투 앱 전환율 역시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원링크는 잘 알고 계시는 앱 투 앱이나 웹 투 앱을 넘어서 좀 다양한 지면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랜딩 페이지나 프로모션 배너 같은 이 웹 투 앱 전환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는 QR코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또 소셜 미디어, 앱 내부에 있는 친구 추천 기능까지 모두 원링크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원링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본격적으로 좀 상세한 원링크 활용 사례 소개를 해 드리기에 앞서서 왜 그럼 앱스플라이어 원링크가 다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앱스플라이어는 전 세계 MMP 점유율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상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수가 있는 대부분의 앱 서비스에 앱스플라이어 SDK가 숨어 있습니다. 또 마케팅을 하실 때 고려하실 수 있는 대부분의 매체사, 또 오늘 이렇게 같이 코호스팅을 해 주시는 브레이즈 같은 테크 파트너사하고도 정식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앱스플라이어가 가지는 압도적인 데이터 규모인데요. 이유는 이 방대한 데이터가 결국에 정확한 측정 능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스톨 측정을 하시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이 확률적 모델링이 정교해지기 때문에 iOS나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소셜이나 검색 광고, 또 커머스 전환까지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원링크를 통한 딥링킹 성공 사례가 많을수록 머신러닝의 학습 데이터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설치 후에 구매 전환율과 사용자 경험까지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 꼭 UA가 아니라 재방문 측정을 하시는 경우에도 데이터 규모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애드 아이디에 의존하지 않고도 딥링킹을 기반으로 재방문을 측정하실 수가 있고 또 다양한 환경에서 수많은 원링크 사용 경험들이 쌓이면서 예측 정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앱스플라이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원링크 전담
전문 팀이나 글로벌 전문가들, 또 파트너사들의 협업까지 더해져서 이 방대한 데이터 네트워크는 다른 경쟁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더 자세한 원링크의 기능들과 활용 사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도메인 기능인데요. 브랜드 도메인은 가지고 계시는 브랜드의 도메인으로 딥링킹과 성과 측정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역할로 사실 링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워낙 스팸 문자부터 뭐 보이스피싱까지 걱정해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의심되는 링크는 클릭하지 말라는 말이 사실 상식처럼 자리 잡은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유저들은 콘텐츠만 읽는 게 아니고 링크까지 읽는 시대에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원링크의 디폴트 값인 원링크.me를 이 쇼핑.com처럼 운영하시는 앱 서비스의 브랜드 도메인으로 변경을 해서 더 직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링크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브랜드 도메인은 광고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푸시 메시지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에도 활용이 가능한데 이 링크를 클릭한 유저가 목적지까지 이탈 없이 도달하는 여정과 함께 사용자가 이 링크를 믿고 클릭할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링크 클릭률 자체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스플라이어는 좀 간단하게 대량으로 링크를 생성하실 수 있도록 원링크 대량 생성 링크를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시트 내에다가 양식에 맞게 값들을 쭉 입력해 주시면은 이 파일을 앱스플라이어에다가 업로드만 하면 아래에 숏링크 자동 생성 이 이미지처럼 숏링크가 자동으로 생성을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원링크들을 원하시는 지면에다가 배포를 하셔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 이 대량 생성 시트를 통해서 발급할 수 있는 원링크는 한 달에 2만 개까지이지만 이 개수 자체는 매달 갱신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원링크는 웹2웹 측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웹을 통해서 유입된 유저들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한 정보와 또 앱 설치 이후에 일으키는 인앱 행동들을 연계해서 트래킹이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스마트 배너 기능은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웹사이트 페이지 내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와 앱 실행을 유도하는 배너를 띄울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이 스마트 배너는 배너의 이미지나 문구, 노출 시간, 또 사이즈, 타겟팅 같은 세부 요소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컨트롤이 가능하고 꼭 개발자분들의 리소스가 없어도 마케터가 직접 앱스플라이어 계정 내에서 배너를 수정하시고 또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이 스마트 배너를 클릭한 다음에 앱을 실행하게 되면 이 유저의 어트리뷰션은 이전 경로였던 웹 캠페인의 미디어 소스로 귀속이 되면서 설치 이후에 발생하는 인앱 액션들까지 연계를 해가지고 성과 측정하실 수도 있고 분석도 가능합니다. 스마트 스크립트라는 기능도 스마트 배너처럼 웹2웹 트래킹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인데요. 스마트 배너와는 조금 다르게 웹사이트 내에 앱 설치를 유도하는 랜딩 페이지나 배너를 직접 원하시는 형태로 제작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 활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이 웹사이트 내에다가 스마트 스크립트를 삽입하시고 스마트 스크립트가 적용된 페이지에 유저가 진입하거나 앱 다운로드를 클릭하게 되면 이 전환이 발생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이전 경로였던 웹 미디어 소스로 어트리뷰션 측정이 되면서 앱스플로어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 전반적인 웹2웹 경로를 트래킹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 다이나믹 링크와 원링크의 다른 점,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QR 코드인 것 같습니다. 지하철이나 빌보드, 뭐 옥외 광고, 요즘에는 키오스크 같은 채널을 이용해서도 마케팅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 QR 코드를 활용하시면 외부 지면을 이용하더라도 특정 프로모션에 대한 유저 인게이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이후에 고객들이 앱을 통해서 리워드를 받거나 상품을 구매하고 신청하는 것 같은 추가 액션이나 프로모션들에 참석하는 비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앱스플라이어 제공하는 커스텀 QR 코드는 운영하시는 서비스의 로고나 브랜드 컬러를 활용해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앱 내에 공유하기나 이 초대 링크를 통해서 유저별로 리워드를 부여하시거나 유저별로 인게이지 횟수를 조회해서
로열 유저를 발굴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으시다면 원링크의 유저 인바이트 기능에도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저 인바이트 기능으로 유저가 앱 내에서 공유하기 버튼이나 초대 링크를 생성할 때 이 유저별로 개인화된 원링크가 생성이 가능합니다. 링크 생성이 된 이후에 이 링크를 통해서 초대를 받은 유저가 앱을 실행하면 이 유저의 원링크 성과로 기록이 되면서 추후에 인게이지 비율이 높았던 유저 그룹을 분리해서 성과를 분석하시거나 리워드를 지급하실 수도 있고, 이 충성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CRM 마케팅 같은 2차 마케팅들 진행하실 때도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유저 인바이트 기능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원링크 API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부 BI와 직접 연동을 하시거나 웹스플라이어 SDK가 아니라 서버 단에서, 즉 앱 외부에서 API를 통해서 링크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개인화된 링크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인데요. 은행 어플 설치를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점별로 다른 링크를 발급하거나 추천인 식별을 위한 링크를 직원별로 발급해서 나중에 이 성과를 기반으로 리워드를 부여하는 플로우가 있다든지, 혹은 지금 고객사 서버 내에서 유저들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을 할 때 개인화된 링크를 생성해야 되는 경우 이 모든 작업을 자동화하는 플로우, 또 웹이나 앱상에서 콘텐츠 공유 링크 생성을 자동화하는 경우에도 이 원링크 API 기능이 활용이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커머스 앱에서 상품 공유하기를 한다고 봤을 때 원링크 API 기능을 이용하면 특정 상품의 아이디, 또 초대자, 초대받은 사람의 정보가 반영된 원링크가 앱 내 공유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되면서 이 파라미터가 반영된 링크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이 원링크가 도착했을 때 원링크에 지정된 페이지로 딥링킹이 되면서 초대를 받은 유저는 개인화된 조금 브랜드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초대자나 초대받은 사람한테 리워드를 제공하거나 리타게팅 같은 2차 마케팅을 하시는 경우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커머스나 여행업계, 또 금융사, 또 구독형 상품을 서비스하시는 고객분들은 ESP를 통해서 이메일 마케팅을 운영하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ESP를 활용하시다 보면 일반적인 딥링킹이 작동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경험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앱스플라이어는 브레이즈나 마케팅 클라우드, 메일침프를 비롯한 다양한 ESP와 공식으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ESP를 활용하시더라도 끊김없는 딥링킹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커머스 앱을 볼 때 70%의 유저가 장바구니에서 결제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이탈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중간에 이탈한 기존 유저들에 대한 리타게팅 마케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ESP와 연동을 해서 CTA를 포함하는 이메일 템플릿을 조금 생성을 해 가지고 유저가 이탈한 페이지로 다시 랜딩을 시켜서 해당 액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으로도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좀 앱스플라이 원링크가 제공하고 있는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앱스플라이의 좀 오래된 고객사인 토스와 카카오뱅크 사례를 소개 드리면서 오늘 발표는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토스의 경우에는 이 원링크를 유저와 점점이 있는 모든 곳에 활용을 해서 성과를 측정하고 실제 유저들의 유입 경로나 그 이후에 인앱 행동을 분석해서 시각화하는 데 앱스플라이어를 활용하시고 있습니다. 이 측정 데이터들은 유저가 토스 서비스들과 가장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유입 경로나 앱 내 접점들을 설계하시는 데 활용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원링크를 통해서 온드미디어로 유입되는 유저들의 특성을 분석해서 유저 경험 최적화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원링크 기본 구조에 고객별 내부 식별자를 암호화한 정보를 서버단에 직접 추가를 해서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개인화된 링크를 발급하고, 이 개인화된 링크를 클릭한 모든 고객들에게 좀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데 앱스플라이어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약 20분 정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압축해서 중요한 내용들만 전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고민하시던 지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앱스플라이어에 대해서 발표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셨다면 오늘 발표 마지막에 QR코드 통해서 설문지를 작성해 주실 수가 있는데 이 설문지에다가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 주시면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브레이즈 정기수님께서 원링크를 활용한 초계인화 CRM 전략 소개해 주실 예정이라서 계속해서 중요한 인사이트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그 FDL 종료가 퍼포먼스 마케팅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고요. 좋은 인사이트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금부터는 네, 브레이즈 세션 시작할 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웨비나를 그렇게 딱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자꾸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막막한 느낌이 들어서 근데 오늘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참가자분들이 저희 포함해가지고 지금 70명이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생동감을 좀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모지 이렇게 보낼 수 있잖아요. 이모지 좀 한번 이렇게 막 보내줘 보시겠어요? 네, 뭐 하트도 좋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제 제가 약간 좀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네요. 네. 중간중간에 뭐 내용이 또 마음에 들면 또 이렇게 이모지를 통해서 채팅은 막혀 있지만 여러분들의 감성을 이렇게 계속 어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브레이 세션 시작하면서 FDL 종료가 CRM 관점에 있어서는 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아주 짧은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훑어볼 건데요. 아마 제 발표 시간은 짧으면 3분, 길면 5분 정도 될 겁니다. 네, 여러분도 이미 이제 한 2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력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유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제 소개 좀 간단히 드릴게요. 그 앞에서 명진님께서 한번 설명 주시긴 했지만 저는 브레이즈의 솔루션 컨설턴트 정기수라고 하고요. 제가 국내에서 지금 브레이즈를 한 지는 올해로 딱 10년 차 정도 됐습니다. 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중간중간에 이제 굵직한 뭐 이슈 같은 것들이 좀 있었죠. 뭐 돌이켜보면 ATT 이슈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마도 추정컨대 FDL 종료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뭐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ATT 이슈 이제 시작했었을 때, 야, 우리 진짜 다 죽었다. 광고 시장에서 특히나 좀 많이 그러셨었고, 그 근데 또 보면은 우린 또 잘 헤쳐나갔습니다. 여전히 퍼포먼스 마케팅 잘하고 계시고, CRM도 잘하고 계시고, 뭐 그 배경에는 추정컨대 우리 한국의 그로스 마케터 분들의 뚝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브레이즈는 지금 글로벌에 10개 지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 지금 150개 이상의 고객사, 그리고 액티브 마케터 수가 제가 얼마 전에 조회해보니까 500명이 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툴을 씀에 있어서 이 사용자가 얼마나 많은가가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왜냐면은 그분들하고 계속적인 어떤 스킨십,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또 나의 스킬을 또 같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는 브레이즈가 어느 정도 국내 CRM에 있어서 좀 자리를 잡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브레이즈의 고객사들을 한번 훑어봤는데 되게 많은 인더스트리에서 사실 브레이즈를 쓰고 계시고 되게 재밌게도 국내에 각 인더스트리별 1등 업체들이 CRM으로서는 브레이즈를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물론 여기에 로고를 좀 직접 디스플레이 해드리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거는 좀 아쉽게도 네, 좀 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등 업체들은 왜 브레이즈를 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거 혹은 현재 하고 있는 CRM 활동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보통 CRM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유저 전의를 쫙 펼쳐놓고 이제 우리가 자르죠. 네, 뭐 사용자들이 인입되고 나서 갑자기 활동이 없다. 회원 가입을 했는데 더 이상 활동이 없다. 혹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는데 구매를 하지 않는다. 이 사용자들의 여정에 따라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걸 만들고 이 사람들한테 맞는 컨텐츠를 만든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저 달력 아이콘과 같이 우리가 의도된 어떤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는 형태로 CRM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이게 문제는 아닙니다. 여전히 이것도 계속 해야 되는 캠페인의 하나의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건 이 사용자들이 실제 그 해당 유저 전의를 마무리 짓고 나서 바로 뭔가 내가 캠페인을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환경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그 유저가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낮잠을 자고 있어. 혹은 나는 운전하고 있어. 혹은 나는 어디에 가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어. 즉,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사용자가 뭔가 반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을 때에도 CRM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1등 업체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브레이즈를 썼던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브레이즈에서는 어떤 환경을 제공하길래 과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었는가? 브레이즈는 기본적으로 이벤트 태그라는 걸 제공을 하고요. 이 이벤트 태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CTA 영역이라든지 혹은 페이지, 뭐 접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용자들의 어떤 행동을 트래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심는 걸 이벤트 태그라고 하고, 이렇게 이벤트 태그를 심은 이후에 우리 브레이즈를 쓰시는 유저분들은 프리디파인을 하거든요. 캠페인을 미리 만들어 옵니다. 어떤 기저 행동이 발생됐는데, 내가 기대했던 시간 내에 목표 행동이 발생되지 않으면 나는 뭐 푸시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 채널로 사용자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주라고 프리디파인 해놓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 태그가 실행이 되면 그 사용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캠페인이 기동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 관점에서는 당연하지만 자기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캠페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만족감이 올라가는 거고요. 보내는 발송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만족감이 높은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마케팅 어떤 목표 달성 측면에서 효용이 있었으니까 브레이즈를 썼었겠죠. 뭐 이 외적으로도 브레이즈는 내부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데이터도 CRM에다가 실시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픈 웨더 맵이라고 하는 날씨 API가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들도 그냥 구글에다가 오픈 웨더 맵이라고 치고 들어가셔서 가입하시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API예요. 이 API에다가 내가 어떤 도시 정보라든지 혹은 위도 경도 값을 넣으면 그 지역의 현재의 날씨를 실시간으로 리턴해 줍니다. 브레이즈를 쓰는 고객사분들께서는 대표적으로 이 오픈 웨더맵하고의 연계를 통해서 사용자가 지금 위치해 있는 그 지역의 날씨를 실시간으로 조회를 하고, 그 정보에 따라서 누구에게 개인화 메시지도 보내고 혹은 누구에게는 메시지를 안 보내는 디타기팅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하고 계세요. 뭐 이런 자율성 때문에라도 이제 업체들께서 브레이즈를 좀 많이 환호해 주시는 것 같고요. 뭐 그 외적으로 여러분들 뭐 그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와 같이 우리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가설을 수립을 하고 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를 통해서 도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팅의 전략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캠페인의 소재에 대한 A/B 테스팅도 필요할 거고 혹은 시나리오 기반의 A/B 테스팅도 필요할 텐데, 브레이즈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모든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저희는 이제 익스페리먼트 패스라고 하는데, 저 해당 기능을 통해서 특정 기간 동안에 일단은 어떤 특정한 A와 B, C와 같은 소재를 사용자에게 보내고, 그 소재 중에 반응률이 높은 것은 나머지 컨트롤 그룹이라고 하는 일종의 짬돼 있는 유저들에게 그 소재를 보내는 형태의, 네, 알아서 AI 기반으로 하는 A/B 테스팅 같은 것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AI가 일단은 언급이 된 김에 계속적으로 뭔가 네, 이모지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 너무 흥분돼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브레이즈의 AI는 사실 하트 너무 많네요. 브레이즈 AI는 뭐 앞서 말씀드린 익스페리먼트 패스 외적으로도 뭐 사용자가 내 서비스를 주로 쓰는 시간대는 사실 브로드 하잖아요. 물론 이제 약간 피크 타임이 있긴 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머스를 가끔 사용하는데 잠자기 직전에 좀 많이 사용해요, 저는. 네. 물론 이제 마케팅 야간 동의 같은 것들이 좀 부가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지만은 사용 시간대가 또 약간 일반 사람들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브레이즈 AI 기능을 이용해서 마케터는 그냥 오전 9시에 캠페인을 런칭하고 그냥 쉬시면 됩니다. 그 AI가 알아서 누구에게는 오후 1시에 보내고 누구에게는 오후 3시에 보내고, 네, 이런 형태의 AI 기능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GPT 많이 쓰시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카피라이팅, 그죠? 그리고 이미지 제작.
네, 그 기능도 브레이즈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미 많이 사용했지만 사실 AI 기능이라기보다는 약간 머신러닝에 훨씬 더 가까웠었던 이제 상품 추천 기능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 기능들도 브레이즈에서 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너무 많은 AI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이탈 예측 유저를 세그멘테이션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요. 여하튼 브레이즈의 그 주요 기능에 대해서 뭐 이거 말고도 많지만 제가 일부 뽑아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설명드리려고 일단 장표를 만들어 봤는데 요 기능들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등 업체분들께서 브레이즈를 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FDL 관련해 가지고 조금 딥다이브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브레이즈에서 인앱 메시지라고 하는 소위 팝업 채널을 만드는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네, 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버튼도 넣을 수 있고 뭐 텍스트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넘길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기 점선으로 지금 표시해 놓은 부분이 실제 CTA 영역에다가 넣을 링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 링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하나로 넣을 수도 있지만 저 위에 보시면 Set Separate Behaviors for Each Platform이라고 하는 저 토글 버튼을 켜게 되면 뭐 안드로이드용, iOS용, 웹용 각 플랫폼별로도 저 링크를 개인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보통은 링크를 우리가 이제 정형화된 하나의 그냥 텍스트로만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브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를 넣는다라고 예를 들어 가정했을 때 브레이즈가 수집한 유저의 프로파일을 저기에다가 변수 값으로 동적 값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멤버십 등급에 대한 변경 고지를 한다. 네, 보통 뭐 이제 멤버십사 같은 경우에는 월 단위로 혹은 뭐 연 단위로 연말 뭐 12월 30일 날 이제 그 간의 실적을 가지고 사용자들에게 당신의 내년에 멤버십 등급은 몇 등급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인트로 페이지를 일단은 그냥 정적 링크로 해서 하나 보내고 그 안에서 이제 나한테 맞는 로열티 등급에 맞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끔 그렇게 보통 전이를 만들거든요. 근데 브레이즈를 이용하게 되면 애초에 저 부분에 사용자의 로열티 등급을 파라미터로 넣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디퍼드가 작동된다라고 했을 때 사용자가 랜딩되는 페이지는 본인의 등급에 맞는 페이지로 바로 그냥 꽂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인화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죠. 뭐 이뿐만 아니고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다. 네. 이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을 때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속성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행동 정보라고 따지면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는다는 행동일 거고 그 안에서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뭐 SKU라든지 혹은 상품 이름이라든지 가격 정보라든지 되게 많은 프로퍼티들이 있잖아요. 이 정보도 실시간으로 브레이즈에서 저렇게 조합해 가지고 네, CTA 영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능을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해서 자, 웹 투 앱으로 유저 애퀴지션하는 캠페인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앞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앱스플라이어 원링크의 어떤 활용 사례라고 봤을 때 대부분 다 퍼포먼스 마케팅에 집중해서 봤잖아요. 그렇죠? 외부 지면에다가 우리가 캠페인을 한다라는 걸 가정으로 하고 원링크의 활용 사례를 봤었는데 제가 이번 세션에 굳이 브레이즈를 끼워 넣은 이유는 FDL 종료 이슈가 비단 퍼포먼스 마케팅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CRM 캠페인의 일종인 웹 투 앱 영역에서도 똑같이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션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기존에는 FTL 있었을 때 자, 앱을 깔고 있는 유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지만 웹에서 그냥 바로 앱이 실행되면서 앱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만약에 앱을 갖고 있지 않은 유저다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하지만은 이제 스토어에 가서 앱을 깔고 그 이후에 내가 원하는 종착지 페이지로 사용자를 바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FDL이 종료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앱을 깔고 있는 유저들은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앱을 깔고 있지 않은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기에서 블러드 처리한 것처럼 예, 내부 상세 페이지로 사용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칭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링크라고 하는 대체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네,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발자였었거든요. 그래서 네, 막 내부 문서도 찾아보고, 네, 뭐 구글링도 해보고 별짓거리 다 해봤어요. 근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가지고, 네, GPT의 힘을 빌려봤습니다. GPT야, 너는 혹시 아냐? 제가 GPT를 엄청 괴롭혔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저 위에 저기 짧게 지금 멘션 보이세요? 짧게 결론부터요.
네, 얼마나 장황하게 제가 계속 물어봤으면 나중에 귀찮은지 이게 답이더라고 딱 저렇게 위에 써주더라고요. 네, 네, 웃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주요 영역들만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테두리 쳐놨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앱 미설치 유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파라미터가 사라지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네, 파라미터라고 한다면 앞서 제가 한 장표 3개 정도를 이용해서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딥링크 뒤에다가 물음표하고 키 and value로 붙이는 요 파라미터 그리고 브레이즈를 이용할 경우에는 커스텀 어트리뷰트라고 말하는 브레이즈가 수집한 사용자의 속성 정보를 개인화로 붙일 수도 있고 혹은 이벤트의 속성 정보를 거기다 붙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직접 만약에 원링크 없이 구현한다. 안드로이드는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멘션을 아마 오늘 같이 발표해 주신 명진님은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안드로이드는 뭐 다행히도 네. 직접 핸드메이드로 저거를 수정할 수 있대요. 근데 iOS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서비스하고 있는 이 서비스가 iOS 유저풀이 어느 정도 상당수 있다. 특히나 여성 유저가 많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iOS 유저 볼륨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 원링크가 없을 경우에는 네, 디퍼드 기능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자기적으로 만든 GPT의 응답이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정말 받은 거 그대로 여기다가 제가 페이스트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링크, 링크가 이제 발행되면 그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네, 브레이즈에 아까 보셨던 이넷 메시지에 저 CTA 영역, 링크 영역에다가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AI 기능이라든지 혹은 API 기능, 이 모든 기능들은 지금 보시는 요 이넷 메시지라고 말하는 팝업 창 안에서도 다 우리가 레버리지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웹2 앱 캠페인을 해. 그래서 디퍼드를 이용해서 특정 페이지로 사용자를 바로 보낼 거야. 자, 이 특정 페이지에 이렇게 원링크를 타고 온 유저는 그냥 스태틱한 팝업 창을 띄우는 게 아니라 AI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안에다가 상품도 좀 넣고 그리고 API를 이용해서 현재 날씨에 맞는 그런 컨텐츠를 디스플레이 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네. 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최대한 좀 임팩트만 좀 뽑아가지고 설명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부족한 시간으로 인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 아까 그 명진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서베이 창 하단에 네, 저희가 이렇게 박스 띄워놨거든요. 거기다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네, 세션 이후에 저희가 따로 또 팔로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소개드린 것처럼 QR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요 해당 QR 제가 지금 정확히 한 2분 정도 띄워놓을 겁니다.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꼭 카메라로 QR 한 번만 찍어서 네, 설문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예, 정말 랜덤으로 5분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10명이 되나요? 네, 5분 뽑아서 스타벅스 기프트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시간 중에 시간 내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